4월 26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보수 우파의 빅텐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구체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이 선거법 재판, 이 판결이 이례적으로, 극히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두 번씩이나, 한 주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재판을 열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상은 됐지만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두를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빅텐트, 말은 빅텐트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이 보수 우파는 분열했습니다. 3명으로 분열이 되었죠. 빅텐트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이게 분열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냥 놔두면 그냥 분열이다. 지리멸렬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지금 설치고 있고, 문재인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두 가지, 빅텐트와 선거법 재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이 완전히 안개 속,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재명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승기를 잡았다,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이 부분과 빅텐트입니다. 빅텐트의 주인공은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도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주변에 싱크탱크라고 하는 그 교수들입니다. 전부 다. 교수들이 1000명 가까이 모였다가 일주일 만에 해산을 한다. 이게 그대로 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니까 이제 해산하라라고 한 거죠, 이재명이. 그래서 해산하는 이런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때도 문재인의 당선이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싱크탱크, 소위 교수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1000명씩 달라붙는, 지금 이재명 주변에는 이런 교수뿐만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 군에서 나왔던 유력한 장성들이라든지 기업 가리지 않고 이재명에게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내일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법과 빅텐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박지원이 며칠 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이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봐주기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로 확정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것이 박지원, 김어준이죠. 박지원이 이렇게 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불안하니까 조희대도 탄핵해야 된다. 대법원에 대해서 공격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지원이 아마 이재명이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이걸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이게 전혀 자살골이거든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라앉힐 목적으로 지금 대법원의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언제나 박지원이 이런 식입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죄로 확정될 것이다. 대법원의 정통한 소식통은 조희대를 비롯해서 지금 11명의 대법관, 이 1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정통한 소식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도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정통한 소식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말하는 순간, 듣는 순간 이건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민주당이 난동을 부리는 저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가라앉힐 목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대법관들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와는 다릅니다. 법조계 내에서의 이 격도 확 차이가 나는 데다가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지금 이 탄핵 심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은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대법관들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대법관들은 저도 지금의 대법원, 이 대법관들을 여러 명을 잘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나은 법조인들입니다. 법리와 상식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이게 12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슨 로비나 이런 걸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또 여론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여론을 귀를 닫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조이대도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못합니다. 모두 개별적인 대법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을 해서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게 과반수가 똑같아질 때 찬반이 그때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송 지휘 이외에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는 소위 재판 연구관들입니다. 10명 정도가 형사법 관련되는 10명 정도의 재판 연구관들,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 모두 붙었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이제 헌법 관련되는 이 연구관들도 붙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또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해야 하느냐, 중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판단도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될지.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까지 지금 대법관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지난주에 2번을 열었습니다. 이 전원 합의체. 그리고 다음 언제 열 건지 일정을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곧 열지 않을까 싶고 만약 열지 않는다면 바로 선고 기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대법관들이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게 유죄냐 무죄냐, 파기 자판할 것이냐 환송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소위 불소추 특권입니다. 불소추 특권을 이제 헌법에 있는 이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다. 조이대가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은 만큼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흘리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민주당은 그래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정말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12명 모두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그 대법관들이 말하지 않는 한 모릅니다. 마지막 표결을 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도 모릅니다. 이 2가지 부분요. 근데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들도 많은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텐데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대법관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 한 것, 이 부분을 무죄로 하게 되면 2심처럼 지금의 선거법, 2002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이재명의 주장대로 저 조항은 없애야 합니다. 저 법은 유명무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0년 넘게 저 법에 의해서 처벌된 많은 당선인들,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 가운데서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 저지른 이 2가지 거짓말이 가장 중합니다. 가장 중한 사람을 무죄로 하게 되면 저 법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때까지 처벌을 받았던 제가 어림잡아도 100명이 넘을 겁니다. 이 100명의 처벌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구제해 줄 겁니까? 다 지났는데? 이 문제 앞에서 법리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파기 환송할 것이냐 파기 자판할 것이냐.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파기 환송하면 서울 고법으로 넘어가면
7월 8월쯤 유죄 판결이 날 겁니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 일정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불소추 특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해석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지금 불소추 특권 이재명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진행되던 형사재판, 형사소추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저 대장동 비리가 있는 이재명 이 범죄자를 어느 국민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다, 재판을 중단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저 이재명을.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판을 계속하자. 이재명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에 응하겠습니까? 지금도 야당 후보인데 재판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인데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일주일씩 2번씩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각각 이 대법관들은 판단이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기자판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 부분은 이 재판을 중단할 것인지 중단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은 뭐 이재명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엇갈리게 됩니다. 이 부분의 판결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게 혼란입니다. 어느 국민이 이걸 지금 받아들이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무죄다? 그럼 이때까지 처벌받은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이 당선돼서 대장동이나 모든 재판 중단한다? 이걸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대법원이 이게 법리입니다. 대법원이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고 대법원은 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쪽의 프레임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느냐? 라는 것은 상당히 간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6명이 대법원에서 6명, 7명이 찬성해서 무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논란은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선거에 나와서 후보들이 다 거짓말 해버리면 선거를 왜 합니까? 국민들이 뭘 보고 선택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선택하기가 힘든데 거짓말까지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럼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그 말씀입니다. 이 선거법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처벌을 왜 합니까? 이때까지 처벌은 왜 해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법관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뭐 과거에처럼 정치권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위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이 모두 흔들린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입니다. 이제 오늘 사자 토론을 하고 오후 5시 40분부터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거쳐서 29일 2강을 발표를 합니다. 뭐 3강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2강으로 선출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빅텐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30일, 그러니까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에 2명을 임명을 했다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가서 미국 측과의 통상 협상을 했습니다. 큰 가닥은 잡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7월 달에 이제 모두 구체적으로 결정을 짓는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 측도 협조해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관세 철폐입니다. 물론 방위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엮여져 있긴 하지만 관세 철폐,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짚어야 하고, 그 다음 이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29일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면 이 국무회의가 무효가 됩니다. 사임한 그날에 이 한 국무회의는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30일 사퇴를 한다. 사임을 한다. 그 다음 4월 11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입니다. 4월 11일 이전에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도 하겠다. 필요하면 빅텐트, 가능한 한 빅텐트를 추진하겠다라는 일정도 분명하게 했고, 한덕수만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이런 정도를 충분히 이미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점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덕수 변수, 이 빅텐트, 이게 또 이재명을 괴롭히는 부분이다. 지금 뭐 민주당은 한덕수 물어뜯기, 한덕수의 부인이 어떻고 뭐 한덕수에 대해서 별의별, 한덕수는 그러니까 뭐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다 뭐 이렇게 국무총리로나 장관으로 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나 뭐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물어뜯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다. 이재명보다 더한 비리가 어디에 있으며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보다 더한 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비상 상황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한 것도 잘한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어제 경선이 있었습니다. 뭐 깐족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이게 뭐 깐족 토론회냐라고 비아냥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과 탄핵, 이 계엄과 탄핵이 뭐 계엄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탄핵까지 그렇게 갈 것이었느냐, 이게 나뉘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과 탄핵은 이재명과 정면 대결을 펼칠 때는 이게 큰 논란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계엄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계엄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국정 난동입니다. 탄핵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책임에. 또 나와야 합니다. 이게 다 녹아들어야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수준 있게 녹아들어야,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금 보수 우파만이라도 이 경선을 통해서 단결을 해야 하는데, 이 후보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과 저질이 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의 3강 후보입니다. 이 3명의 후보로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은 모두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선출하고 또 빅텐트를 만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뭐 실망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제 다 털고 전체를 녹여내는 그런 뭐 장이 된다, 이런 계기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회를 거치고 이제 2강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3명은 거의 지지율 차이도 사실은 크지도 않고, 뭐 3명이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은 교묘하게 다르지만 계엄, 뭐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뭐 크게, 지금은 또 빅텐트에 대해서도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최소한 이 후보 단일화, 이 빅텐트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한덕수 권한대행과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지율도 이재명과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을 뽑으면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다.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빅텐트가 있고 한덕수와의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후보 경쟁력에서. 계엄과 탄핵 이 기준보다는 빅텐트가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누가 가장 적극적이냐.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사람, 가장 적극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